네, 안녕하십니까. 정보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정보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항상 도움 말씀 주신 분 계시죠? 이현수 피부과의 이현수 원장 오늘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요즘 이제 최첨단 기기 앞으로는 더 이제 발전이 되겠지만 현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최첨단 기기를 우리가 꼭 이런 미용이나 피부 이런 또 의료뿐만이 아니고 스마트 기기부터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모든 게 다 그냥 이거 하나면 다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또 거기에 부작용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피부과에서 다뤄보는 최첨단 기기 레이저부터 시작해서 뭐 사운드 웨이브 등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얼굴을 좀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기기들이 어떤 치료에 어떤 또 미용에 필요한지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얼굴 그러면은 이 환자분들이 가장 모르고 처음에 이 미용 계통을 갖다가 시술을 원하신 분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저는 이 기구로 이걸 치료해 주세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원하시는 거에 따라 예를 들어서 많이 하는 게 보탁스를 이용을 해서 팔자주름 없애주세요 한다든지 아니면은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이마에 있는 주름을 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쓰여지는 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에 맞는 기구를 쓰도록 하게 되는데 또 이 기구 외에 다른 종류의 저희들이 쓴 치료 방법을 이용해서 치료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점, 그래서 저희 만약에 의사한테 가셔서 치료를 원하실 경우에는 물론 어느 기기로 치료해달라는 얘기 전에 내 문제는 이거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얼굴을 보게 되면 얼굴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얼굴에 물론 주름살이 많이 생기고 점이 많아지고 검버섯이 생겨져서 그거를 가서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제 쓰는 기구들이 레이저 종류를 쓰게 되지만은 레이저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마에 많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생기는 미간에 생기는 주름이라든지 위를 많이 쳐다보면서 이마에 생기는 큰 주름이라든지 많이 웃으셔서 눈가장 자리에 생기는 주름은 레이저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탁스 계통 그러니까는 근육을 움직이지 않게 해서 해주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 보탁스를 이용을 해서 팔자주름을 갖다가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팔자주름 치료는 이 팔자주름 물론 여기에 있는 필러 계통을 집어넣어서 하겠지만은 그것 외에도 이 뼈가 작아지고 피 안에 얼굴에 있는 피하 지방에 있는 기름 그러니까 에디포스 티슈 지방질이 없어지면서 이게 처져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치료를 하는 게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광대뼈 근처를 치료를 한다든지 템플 여기를 치료를 한다든지 다른 데를 치료를 해서 피부를 갖다 올려줘가지고 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을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또 그것도 아마 예를 들어서 레슬렌을 써서 해달라 아니면 또 필러 자체도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필러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얘기한 콜라겐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뭘 원하시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쓰는 물질이 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환자분이 내 문제는 이건데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해서 많이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쓸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 같은 거 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맞는 레이저를 갖다 치용을 하게 되는 것이 무조건 선전에서 저희들도 많이 쓰는 기구지만 얼따라를 이용하면은 젊어집니다 선전을 한다고 해서 그 기구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하나를 치료하고 성형을 하더라도 여러 기구가 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렇죠. 또 이제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어떤 위치를 조금 변화시키고 싶을 때 꼭 위치가 거기가 아니고 다른 곳을 이렇게 보완해야 된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팔자주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에 따라서는 보톡스가 더 나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다른 치료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팔자주름을 치료를 할 때 여기에다 직접
필러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주바듬 레슬런 네. 아니면은 뭐 저기 레디어스라든지 이런 거 집어넣은 그 필러를 집어넣을 경우가 있는데 여기만 집어넣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굴 모양에 따라서 가끔가다 저희들은 여기는 거의 안 집어넣고 다른 데 넣으라고 건의를 드릴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환자분은 나는 이거 문제라고 그러는데 얼굴 전체를 균형을 보면은 요거보다는 눈 밑에 꺼진 것 때문에 더 그렇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눈 밑을 먼저 집어넣으세요. 거기 집어넣기 전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건의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아시고 만약에 이게 미용을 하신다 그럴 때 의사한테 가실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찾으셔서 가셔가지고선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네. 그렇다면은 미용 쪽으로 들어가면 손으로 어쨌든 움직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다고 본다면 그렇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저에게 좋은 연필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네. 결론은 그리는 것은 사람이 그리는 거지 연필이 그리는 건 아니지 그럴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험에 따라서 어떤 그 치료 방법을 쓸 때 가장 효과가 좋고 네. 부작용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 그 다음 시간에 또 언제 시간 되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우리 여러분께서 미리 알고 뭔가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가는 것도 어떨 때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런 건데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부작용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치료 방법이든지 네. 이 부작용이 없는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작용의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많으냐 적으냐가 있겠죠. 그래서 치료 방법에 따라서 부작용이 나타날 그렇죠. 가능성이 많고 또 같은 치료 방법을 쓰더라도 그 파라미터 그러니까 어떤 강도를 어떻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정하는 거에 있는데 그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아니면은 같은 강도로 이용을 하더라도 피부 타입에 따라서 받는 피부 치료를 받는 사람의 피부 종류에 따라서 부작용이 많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료를 할 때 통괄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건의를 하죠. 또 이 방법을 할 때는 피부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는 얘기를 할 경우가 있고 피부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치료하셔도 괜찮습니다. 얘기를 해드릴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저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치료는 100% 완전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부작용은 항상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